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구남국입니다. 자, 오늘의 조선기사 기출문제풀이 짤강에서는 조선공학 일반 교과목의 선박계산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수량 등곡선도, 영어로는 하이드로스태틱 커브스라고 하죠. 이 배수량 등곡선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량 등곡선도라고 부르지만 이 배수량 등곡선도에서 나타내는 각종 값들을 하이드로스태틱 values 혹은 유체 정력학적 계수라고도 부르죠. 예,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관련된 짤강이 선박계산이라는 그 플레이리스트 제 이 유튜브 채널의 플레이리스트에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침수 표면적이 2350제곱미터이고 배수량이 9500톤인 선박이 있다. 배수량이 3500톤인 상사선의 계략적인 침수 표면적은 얼마인가? 자, 이게 과연 무슨 소리냐? 한번 볼게요. 침수 표면적, 침수 표면적이라는 것은 요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선박이 이렇게 물에 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에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선박이 물에 맞닿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표면적을 침수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수 표면적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 침수 표면적이 235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이 선박의 배수량, 즉, 요 물에 잠긴 부분에 이 물에 잠긴 부분에 이 물에 잠긴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의 물의 무게, 그쵸? 이 선박이 밀어낸 물의 무게, 배수량이 9,500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똑같은 모양의 배가 있는데 크기만 좀 작아요. 이렇게 크기만 좀 작은 배가 있습니다. 이 선박의 배수량, 즉 이 선박이 밀어낸 물의 부피가 3,500톤일 때 그때 이 선박의 침수 표면적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겠죠?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요것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떤 직육면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 변이 똑같은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변이 똑같은 정육면체.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무게, 이 정육면체가 밀어낸 물의 부피는 9,500톤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 밀도로 나누면 되죠. 편의상 밀도를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육면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9,500 세제곱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세제곱은 9,500이잖아요. 그렇죠? 9,500 세제곱미터잖아요. 즉 x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세제곱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9,500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이 x의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똑같은 모양의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는 어차피 똑같이 생겼죠. 이때의 이때의 배수량이 이때 물에 해당되는 이 밀어낸 물의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가 3,500톤이라고 하면 이때의 물의 밀도도 똑같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때 부피는 3,500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를 x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x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세제곱부터 씌우면 되죠. 3,500의 세제곱 루트. 즉 3,500의 3분의 1승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2 요 한 변의 길이 계산이 됐고 이걸 x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x1 한 변의 길이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계산이 됐고 요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계산이 됐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면적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자, 표면적은 6 곱하기 x1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6면이니까. 즉 표면적은 저 표면적은 6 곱하기 x1의 제곱이 이 표면적이 되고요. 이 표면적은 6 곱하기 x2의 제곱이 이 표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이 표면적과 이 표면적의 비율은 6 곱하기 x1의 제곱과 6 곱하기 x2의 제곱 이 비율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6을 서로 약분하면 x1 제곱 대 x2의 제곱이 바로 이 표면적과 이 표면적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표면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350이라고 했죠? 235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의 표면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즉 2350대 우리가 모르는 이 표면적, 이 비율은 바로 x1의 제곱 대 x2의 제곱. x1은 뭐라고 했어요? 9500의 3분의 1승, x2는 3500의 3분의 1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풀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풀면 이건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다 깨끗하게 다시 써볼게요. x1의 제곱 대 x2의 제곱은 2350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침수 표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요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 즉 x1 제곱 곱하기 물음표는 x2의 제곱 곱하기 2350과 같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모르는 표면적은 요것을 이쪽으로 나누면 되겠죠. x1의 제곱을 양변으로 나누면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즉 2350 곱하기 x1의 제곱분의 x2의 제곱. 여기서 x1과 x2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풀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침수 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이 4개 중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길이 100m, 폭 15m인 선박이 해수 중에 등홀수로 떠 있다. 등홀수라는 건 그냥 똑바로 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박이 기울어짐 없이. 이 선박의 중앙에 500톤의 중량을 적재했을 때 흘수의 증가량은 약 얼마인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선박에 주유치수 몇 개 주어주고 선박에 500톤의 짐을 실었을 때 이 선박이 얼마나 가라앉는가, 흘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선박의 유체 정력학 계수 중에 TPC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TPC는 뭐의 약자죠? 톤 per 1cm 이머전, 즉 선박이 1cm 가라앉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몇 톤의 짐을 실어야 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TPC만큼의 짐을 실으면 1cm 가라앉는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TPC의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 다른 짤강,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관한 짤강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선면적, 요 AW는 수선면적이죠. 수선면적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수선면적은 선박의 길이 곱하기 폭 하면 어때요? 선박의 길이 곱하기 폭을 하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길이 100 곱하기 15 하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여기에 수선 면적의 개수 0.774를 곱하면 이 수선 면적이 나옵니다. 수선 면적 개수를 곱하면 수선 면적이 나오죠. 그게 AW입니다. AW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길이 곱하기 폭 곱하기 수선 면적 개수, 수선 면적 개수를 CW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AW가 나옵니다. 자, AW 구했죠, 지금. 거기에다가 해수의 비중 1.025를 곱합니다. 그럼 TPC가 계산이 됩니다. 자, 방금 TPC 구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TPC는 요 TPC에 해당하는 만큼의 짐을 실으면 1cm 가라앉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TPC가 100톤이면 그러면 100톤을 실으면 1cm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박의 중앙에 500톤의 중량을 적재했다. 그럼 몇 cm 가라앉겠습니까? 만약에 TPC가 100톤이면 500을
TPC로 나눠서 어때요? 100이니까 5cm 가라앉는 것이죠. 그런데 100톤은 제가 예로 든 거고 좀 전에 제가 요거 직접 계산해 보라고 했죠. 요거 전부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TPC가 계산이 될 거고 그 TPC로 500톤을 나누면 바로 몇 센티미터 가라앉는가, 흘수가 몇 센티미터 증가하는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배수량이 주어졌고요. 선박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선박의 폭이 주어졌고요. 흙이 아닙니다. 흘입니다. 선박의 흘수가 주어졌고요. 종경사각이 주어졌고요. 선박의 종경사각은 어때요?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 선박이 앞이나 뒤로 기울어진 이 각도를 종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메타센터 높이가 주어졌고요. 종메타센터 반지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센티미터당 트림 모멘트 MTC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센티미터당 트림 모멘트 이게 무슨 말이냐? 트림입니다. 트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선박이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선박의 선수 흘수 여기에서부터 이 선박의 선미 흘수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 즉 요 높이 차이, 이 높이 차이를 바로 우리는 트림이라고 하는데 이 트림이 지금 이 트림이 1cm 발생하기 위해서 1cm 트림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 선박에 얼마만큼의 모멘트를 줘야 하는가요? 이때 이 모멘트의 단위는 톤미터입니다. 톤미터, 즉 톤 곱하기 미터. 톤미터, 몇 톤미터의 모멘트를 주면 이 선박에 1cm 트림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MTC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MTC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배웠습니다. 제 다른 짤강에 보면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건 무엇입니까? 선박의 배수량이죠. 예, 선박의 배수량이고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박의 배수량 W 곱하기 그 다음 여기에 BM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GM을 넣는 것입니다. GML을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GML입니다. 그럼 여기 왜 BML이라고 썼느냐? GM을 모를 때 사실 GML과 BML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ML을 대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GML을 쓰는 것이에요. 요거 곱하기 뭡니까? 선박의 길이 L 곱하기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L 곱하기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요거 어딨죠? 한번 찾아볼까요? L 곱하기 100 라지 W GML 여기 있네요. 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 본전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본전 곡선은 본전 커브라고 하고요. 요것을 의미합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다른 짤강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자, 보시면 이 본전 곡선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본전 곡선이고 여기에서의 선박의 횡단 면적 그런데 물속에서의 횡단 면적을 계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뭐냐면 이 선박의 이 아랫부분 요 점에서의 아랫부분에 잠긴 이 횡단 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전 커브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제 다른 짤각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박의 수선면이 주어졌을 때 이 수선면의 아래 부분에 부피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해서 이 아래 부분의 부피 중심의 위치를 계산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1번 빼고 2번부터 읽어볼게요. 각 스테이션의 흘수별 횡단 면적을 나타낸 곡선이다. 그게 바로 정확하게 본전 커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 스테이션의 흘수별 임의의 흘수에서의 이 아래 부분의 횡단 면적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트림 상태에서의 선체에 대한 배수량을 구하는 데 이용된다. 트림 상태든 뭐든 어떻게든 선박이 이렇게 수선면이 주어져 있으면 이 수선면 아래 부분에 부피만 계산하면 그 부피에다 밀도를 곱하면 배수량이 계산이 되죠. 부피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부피 중심, 즉 부력 중심을 계산하는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즉 배수량을 구하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선체에 대한 부심의 종 위치, 부심의 위치, 부심은 부력 중심이죠. 부력 중심의 위치를 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체의 초기 횡보력을 구하는 데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요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배수량 등곡선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배수량 등곡선도에는 선박의 흘수별 하이드로스태틱 밸류스, 즉 유체 정력학적 계수들이 모두 나오고 유체 정력학적 계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방형 계수도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포함이 되고요. 부심의 위치, 부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유체 정력학적 계수는 뭐가 있었습니까? LCB가 있었고 VCB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 메타센터 높이, 요게 뭡니까? 종 메타센터 높이는 GM이죠? 그쵸? GM도 전부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포함이 됩니다. 중심의 길이 방향 위치, 중심이라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건 무게중심이라고 있는데요. 무게중심이라는 것인데요. 무게중심은 사실 선박이 이렇게 주어지면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박혀서 그냥 이 무게중심은 이 선박을 모델링하거나 이 선박을 설계를 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위치입니다. 즉 어떤 흘수별로 뭐 무게중심이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사실 배수량 등곡선도 혹은 하이드로스태틱 밸류 혹은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포함되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 본전곡선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죠. 본전곡선 제가 좀 전에 다 설명드렸고요. 상세한 설명은 안 했지만 다른 짤강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배수용적, 즉 물 밑에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다음 이 물 밑에 부피 중심, 즉 부력 중심의 위치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가로 메타센터 반지름, 가로 메타센터 반지름, 요건 뭡니까? BM이잖아요. 이 BM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BM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파랑 중에서의 부심이라고 했죠. 부심을 계산할 수 있는데 파랑 중이라고 했으면 어때요? 요게 이런 식으로 파도가 칠 때,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 있을 때 그때의 부심을 계산할 수 있는가? 자, 이 선박의 수선면만 제대로 주어지면 본전 커브를 이용을 하면 이 수선면 아래 부분의 부피나 부피 중심은 모두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홀수에 있어서 센티미터당 베스톤수 TPC가 20톤이면 이 홀수에서의 수선 면적은 약 얼마인가? TPC 얼마라고요? 20톤입니다. 그쵸? 그 다음 해수의 중량 로가 1.025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 식에서 요거 주어져 있고 이거 주어져 있고 오직 수선 면적만 모릅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수선 면적 계산할 수 있으시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네 개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선박의 수선면에 대한 반폭면적 함수값이 250. 반폭면적 함수값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 선체 중앙에 대한 수선면적의 반폭면적 모멘트 함수값이 반폭면적 모멘트 함수값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선미 쪽이 74만큼 많답니다. 이 값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선박의 수선면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선박의 수선 면적이에요. 근데 반폭에 대한 수선 면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산하면 반폭 면적이 직접 계산이 될 텐데요. 이것을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스테이션, 지금 보통 선박의 스테이션은 20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여기가 또 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미를 0번 해서 요 끝에를 1번이라고 해서 20번이라고 해서 총 20개의 스테이션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하나의 스테이션의 폭을 1이라고 봤을 때, 폭을 1이라고 봤을 때 그때 요것의 면적을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250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 하나의 사실 이 스테이션을 20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스테이션의 실제 길이는 달라요. 실제 길이는 여기서는 스테이션 간격을 12m라고 그랬죠. 이 스테이션의 하나의 간격은 이 예제에서는 12m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스테이션 간격을 그냥 1이라고 봤을 때 면적을 계산하면 250이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선면의 반폭 면적 모멘트라고 하면은 뭐냐면 면적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선박의 면적 모멘트는 이 선박의 면적에다가 곱하기 이 면적의 면적 중심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곱하면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x라고 해볼게요. x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7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선미 쪽으로 74라고 했으니까 이 선박, 이 면적의, 반폭 면적의 면적 중심은 선미 쪽으로 x만큼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x를 곱했을 때 74가 나오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x는 250분의 7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즉, 이 선박의 이 반폭 면적에 대한 면적 중심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x가 됩니다. 이 x를 계산하면 이 하나의 스테이션을 1이라고 봤을 때 그때의 면적 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x가 바로 면적 중심이에요. 그런데 스테이션 간격이 12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면 바로 선미 쪽으로 실제 면적 중심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선 면적 중심의 위치는 선미 쪽으로 요 x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실 값을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선수 쪽도 아니고요. 선체 중심면에서 어디 방향이 나타나야죠. 수선면 아래가 아니고요. 중심면에서, 위에서 봤을 때 중심면에서 선미 쪽으로 얼마만큼 치우쳐져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계산해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뭐 3.55가 나오겠네요. 12 곱하기 250분의 74를 하면 3.5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일반적으로 배수량 등곡선도에 도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문제 나왔었죠. 어,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으면 됩니다. 선형계수는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앙횡 단면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선체 중앙에 대한 부심 및 부면심 위치. 자, 부심은 LCB나 VCB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부면심은 뭐였습니까? Center of Flotation, Longitudinal Center of Flotation, LCF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선으로부터 부심과 횡 메타센터의 위치. 여기서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네요. 선체 중앙에 대한 부심은 길이 방향 위치니까 LCB가 되는 것이고요. 기선으로부터의 부심은 선박의 바닥에서부터의 부심에 대한 위치니까 VCB가 되는 것입니다. 횡메타센터 위치는 KM, 기선으로부터의 횡메타센터 위치죠. KM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전부 다 배수량 등곡선도에 도시하는 것이고 2번만 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선박의 부면심과 부심은 배 중앙 뒤쪽으로 각각 0.5m, 0.2m 되는 곳에 있다. 이 선박이 배수량 변동 없이 선미 쪽으로 약간 트림되었을 때 경사수선은 어떤 점을 통과하는가라고 했어요. 요거는 사실 선박의 부면심과 부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사실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은 선박이 떠 있는데 이때 배수량 변동 없이, 즉 배수량이 변하지 않고, 즉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약간 트림졌다고 했습니다. 선미 쪽으로 트림졌다는 이야기는 선미가 더 깊게 잠긴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트림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경사수선, 이때 경사진 이 수선은 어떤 점을 통과하는가,
이 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점은 뭐라고 했어요? 이 점은 LCF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점을 LCF라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선박이 이렇게 떠 있을 때 이걸 위에서 본 거, 선박이 떠 있는 걸 위에서 본 수선면입니다. 이 수선면의 수선면 중심, 그것을 우리는 longitudinal center of flotation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선박이 기울어질 때는 항상 이 점을 기준으로 기울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수선은 당연히 이 LCF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LCF는 한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면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길이 120m, 폭 12m, 깊이 12m인 상자형 배가 흘수 10m로 해수 중에 떠 있을 때 1cm당 베스톤수는 어떻게 되는가? 1cm당 베스톤수, 즉 TPC 계산하라는 문제죠. TPC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선 면적 알아야 되죠. 수선 면적은 상자형 배니까 길이 곱하기 폭을 하면 수선 면적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해수 비중량을 곱하고 100으로 나눠주면 TPC가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 4개 중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판에 1000톤의 중량물을 싣고 있는 선박의 선수 훌수가 7.2m, 선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네요. 선수 훌수가 얼마라고요? 7.2m. 그 다음 선미 훌수가 얼마라고요? 7.5m라고 했습니다. 그때 1cm당 트림 모멘트가 150톤일 때 이 중량은 선수 쪽으로 몇 미터 이동하면 선수미 훌수가 같아지는가? 자, 여기 이거 무시하고요. 이 중량은 선수 쪽으로 얼마나 이동했을 때 선수미 훌수가 같아지는가? 이건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선수미 훌수를 같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선수미 훌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자, 선수 훌수가 7.2m고 선미 훌수가 7.5m인데 요 훌수가 지금 이게 트림이 얼마 져 있는 거죠? 이 트림이 보시면 이 훌수 차이가 트림이죠? 훌수 차이가 0.3m 나는 거죠? 바로 0.3m면 몇 cm입니까? 30cm 트림이 져 있는 거예요. 즉, 이 선박을 선수를 잠기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가 지금 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선수 쪽을 잠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트림으로? 30cm만큼의 트림으로 선수를 잠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만큼의 모멘트를 줘야 하는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MTC가 주어져 있죠. 이 MTC의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1cm 1cm 트림을 만들기 위한 모멘트가 150톤, 정확히는 150톤 미터입니다. 150톤 미터라고 했습니다. 1cm 트림을 만들기 위한 게 150톤 미터니까 30cm 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150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죠. 150 곱하기 30톤 미터의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이 모멘트가 우리는 이 모멘트를 이 선박에 가해줘야 이 선박이 30cm 트림이 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150 곱하기 30톤 미터의 모멘트를 주기 위해서는 자, 1000톤의 중량물이 있었는데 이 1000톤의 중량물을 얼마만큼 이동시켜야 되겠습니까? 원래 1000톤이 어딘가에 실려 있었는데 그 1000톤을 얼마만큼 옮겨줘야, 즉 1000톤 곱하기 모멘트, 암, 이걸 x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x 곱하기 10, 100, 1000톤을 하면 이것이 바로 이 선박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되겠죠. 자,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50 곱하기 3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멘트를 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죠? 이 모멘트를 가하기 위해서 모멘트암 곱하기
이 갑판의 중량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 네 개 중에 값이 나옵니다. 그냥 얼핏 봐도 이건 계산이 되네요. 아시겠죠? 150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2로 45000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요걸 1000으로 나눠주면 45000이 아니네요. 공이 두 개니까 4500이 되겠죠. 4500을 1000으로 나눠주면 4.5.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풀었는데 다른 문제들은 안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 1cm당 트림 모멘트가 160톤미터.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MTC가 160톤미터랍니다. 이 선박에서 100톤의 화물을 선수 쪽으로 20m 옮겼답니다. 그러면 100톤의 화물이 여기 있었는데 20m 옮겼다고 했으니까 자 100톤. 그래서 이 선박에 가해지는 모멘트는 100 곱하기 20톤미터의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박의 MTC가 16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선박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이만큼인데 MTC가 160이라고 했습니다. 즉, 요걸 계산을 하면 이 선박에 가해지는 이 선박에 얼마만큼의 트림이 질 것인가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즉, 이 선박의 트림 변화는 요걸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트림 변화가 몇 센티미터인가 이 네 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본전 곡선의 용도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본전 곡선 앞서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본전 곡선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 5번 스테이션이다. 그러면 이 스테이션의 횡단면적이 이렇게 예를 들어 생겼습니다. 이 스테이션의 횡단면적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위치에서 그쵸? 수면이 닿아 있는 이 위치에서의 수면 아래 부분의 면적, 횡단 면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면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면적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잠겼을 때의 표면적이 아니고 횡단 면적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전곡선입니다. 용도로 옳은 것은 선박의 각 횡단면의 맞죠? 침수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 본전 커브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임의의 홀스에서 수선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선박의 센티미터당 베스톤수 TPC는 얼마인가 이죠. TPC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수선 면적 곱하기 해수의 밀도 그것을 100으로 나누면 되죠. 수선 면적은 나와 있고요. 해수의 밀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풀면 TPC가 계산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길이 100m, 폭 16m, 길이 9m, 만재열수 7m. 길이가 아니고요. 이건 깊이겠죠. 깊이. 인 화물선의 만재hul수에서의 해수 배수량은 10,000톤이고 이 hul수에서의 종 메타센터 높이가 100m일 때 이 선박의 등hul수 상태에서 선미 AP점 갑판상에 20톤의 물건을 선적한다면 이 선박이 약 몇 센티미터의 선미 트림이 발생하겠는가? 자, 뭐가 되게 많죠. 좀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 웬만큼 다 아는 용어들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선 선미 트림이 얼만큼 몇 센티미터 발생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MTC를 알아야 됩니다. MTC 이게 뭐예요? 1cm 트림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모멘트입니다. 모멘트. 그러니까 요걸 알고 그 다음에 총 얼마만큼의 모멘트가 가해졌는지 알면 트림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선 MTC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MTC 여기 뭡니까? 이게 배수량이죠. 배수량 10,000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B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 메타센터 반지름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GML을 넣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GML을 모를 경우에는 BML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GML, 종 메타센터 높이 주어져 있죠? 예,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길이도 주어져 있죠. 예, 선박의 길이 주어져 있죠. 즉, MTC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TC 계산했으면 이제 무엇만 계산하면 되냐면 이 선박에 가해지는 총 모멘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선박에 가해지는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박의 중심을 기준으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선박의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는가. 그러면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하면 되죠. 자, 지금 여기 20톤의 물건을 선미에 선적을 한대요. 선미 AP점에 여기에 20톤의 물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리 누르는 힘은 20톤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 선박의 길이가 100m라고 그랬죠? 길이가 100m니까 선박 중심선과 떨어진 거리는 50m가 됩니다. 그렇죠. 즉, 이 선박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50m 곱하기 20톤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발생하는 모멘트가 되고요. 이걸 뭘로 나누면 좀 된다고요? 이게 총 발생하는 모멘트니까 이거를 MTC로 나눠주면 MTC가 뭐라고 했어요? 1cm 트림을 발생시키기 위한 모멘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MCT로 나눠주면 총 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센티미터 단위로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면 이 4개 중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선박의 흘수면 수선 면적이 4,500제곱미터, 배수용적은 9,000, 배수용적이니까 9,000세제곱미터겠죠. 9,000세제곱미터인 선박이 해수 중에 떠 있다. 이때 흘수를 1cm 변화시키려면 배수량의 변화량은 약 몇 톤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흘수를 1cm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배수량 변화, 이게 바로 TPC입니다. 톤 퍼 1cm 이머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선면적 나왔죠. 여기 수선면적 있죠. 그 다음에 해수의 비중량은 1.025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25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TPC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cm 변화시키려면 TPC만큼의 톤을 올려놓으면 된다. 더 실으면 된다. 그래서 이 TPC 계산하면 이 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배수량 등곡선도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배수량 등곡선도 여기 하이드로스태틱 커브스 여기 하이드로스태틱 밸류들이라고 그랬죠. 예, 유체 정력학적 계수 유체 정력학적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배수량 포함되고요. 방향계수 포함되고 부심과 부면심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부력 중심과 관련된 거고 요거는 LCF, 센터 오브 플로테이션 관련된 값이죠. 다 관련된 값이고 중량 중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선박의 설계가 끝나면 중량 중심이 그냥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배수량, 뭐 여기 있는 흘수나 아니면 이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뭐 형상이나 그런 것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중량 중심은 배수량 등곡선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계속 문제 풀어보죠. 길이 125m, 배수량 10,000톤, 종 메타센터 높이 100m에서 선박의 중심선상의 중량물 80톤을 갑판을 따라 뒤쪽으로 40m 옮겼을 때, 자, 80톤을 40m 옮겼으니까 원래 어딘가에 있던 물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뒤쪽으로 40m 옮겼습니다. 그게 바로 80톤짜리예요. 아이고, 80톤짜리예요. 그러니까 80톤의 무게로 40m만큼 떨어진 곳에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발생한 모멘트는 80 곱하기 40
미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멘트예요. 모멘트가 발생했는데 새로운 선수 및 선미 흘수가 약 6.6m 및 6.2m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예요. 현재 변화된 흘수가 선수 흘수는 6.6m. 이렇게 돼서요. 선수 흘수는 6.6m고요. 그 다음에 선미 흘수는 6.2m랍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게 지금 원래 여기 있던 짐을 40m 뒤쪽으로 옮겨서 이런 식의 모멘트를 가하게 해서 발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얘를 옮기기 전에, 짐을 옮기기 전에 원래 여기 있을 때 얘의 흘수를 계산을 하랍니다. 자,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선 MTC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이 상황 설명을 먼저 해보자면, 자, 원래는 어떤 흘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를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옮겨서 선미 부분을 더 잠기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기 전, 즉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앞쪽으로 40m만큼 앞쪽으로 80톤짜리의 물체를 옮겼을 때 그때 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발생하는 모멘트는 똑같이 80톤 곱하기 40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앞쪽으로 기울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선박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얘는 조금 더 잠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더 증가하게 될 거고 얘는 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MTC만 계산하면 됩니다. MTC 한번 계산해 보죠. 배수량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M 대신에 원래는 GM을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M 종메타센터 높이 100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BP 길이 125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이니까 이거 100 사라지고 125분의 배수량 만이네요. 125분의 10, 100, 1000, 만. 이게 바로 MTC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MTC를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발생한 트림의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나눠주면 몇 센티미터, X 센티미터의 트림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트림이라는 것은 어떤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때의 흘수하고 이때의 흘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딱 절반으로 나누면 발생한 트림에서 절반은 선 위쪽 흘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선수 쪽 트림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즉 지금 요것을 계산을 해서 전체 트림이 얼마가 나왔는지 보셨죠? 그러면 이 전체 트림의 절반, 즉 2분의 x만큼은 6.2m 흘수에서 흘수가 더 작아지는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2m 흘수에서 2분의 x 트림을 더 빼면 선박이 기울어지기 전에 흘수가 되는 것이고요. 6.6m 흘수에서 2분의 x만큼의 트림을 더 더하면 선박이 기울어지기 전에 선수 트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 보시면 이 중에 답이 있기는 있는데요. 보세요. 6.6m에서 더 커진 것은 6.8m, 6.2m에서 더 작아진 것은 6.0m, 요거밖에 없네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상에서 흘수가 2m인 박스형 선박이 있어요. 그 흘수선 면적이 100제곱미터랍니다. 이때 홀수가 아니고 흘수예요. 흘수를 2.02m로 높이기 위한 화물의 중량은 몇 톤인가? 자, 흘수가 2m에서 2.02m로 높아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흘수 변화가 몇 미터입니까? 0.02m. 그쵸?
즉 혈수가 0.02m 증가했다는 얘기는 선박이 더 잠겼다는 이야기입니다. 0.02m 더 잠기게 한다. 즉 2cm 더 잠기게 한다. 자, 2cm 잠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무거운 짐을 얼마만큼의 짐을 실어야 하는가? TPC 계산해야 됩니다. 홀수선 면적 얼마예요? 100입니다. 100. 그렇죠. 그 다음에 해수의 비중량은 1.025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TPC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이 TPC는 1cm 잠기게 하기 위한 거니까 2cm 잠기게 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TPC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과대한 트림 상태의 선박의 배수량과 부심의 상태를 알기 위해 가장 적절한 곡선은, 자, 선박의 배수량과 부심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있으면 선박의 배수량하고 부심을 계산하려면 이 아래 부분의 부피를 계산을 해야 배수량이 계산이 되죠. 그 다음 부피는 이 아래 부분에 1차 부피 모멘트하고 부심, 아니, 부피를 알아야 부심이 계산이 되죠. 그렇죠? 부피 중심. 그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왔죠? 본전 커브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 아래 부분에 부피나 1차 모멘트나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본전 곡선을 알면 우리는 이 선박이 어떠한 자세가 되더라도 이 선박 수면 아래 부분의 부피 및 1차 모멘트 관련된 개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은 본전 커브입니다. 자, 센티미터당 트림 모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MT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면 됩니다. 길이에 반비례한다. 어때요? 길이에 반비례하고 있죠? 종기형사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요소이다. 자,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선박이 얼마만큼 경사질 것인가, 이 각도를 계산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 트림의 양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MTC는 아주 유용하죠. 그쵸? 선박의 짐이 얼마만큼 옮겨졌기 때문에 모멘트가 얼만큼 발생을 했다. 그 모멘트를 MTC로 나누면 이 선박이 얼마만큼 종경사지는지 트림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가 1cm 트림을 변화하는데 일으키는데 필요한 모멘트를 말한다. 이게 바로 MTC의 정의죠. 자, 배수량보다 선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배수량이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죠, 이 식에서.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정적 복원력 곡선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정적 복원력 곡선이라는 것은 지금 약간 이 강의에서는 조금 벗어난 주제이긴 하지만 이 짤강에서는 한번 보죠. 정적 복원력 곡선은 가로축을 선박의 기울기로 하고 세로축을 선박의 복원성암, GZ, 복원력암, GZ로 하는 그런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의 곡선을 가지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50도쯤까지 갔을 때 GZ가 이런 식으로 변하다가 50도가 지나가면 GZ가 음수가 된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선박이 가지고 있는 복원력의 범위가 되고요. 50도가 지나가면 GZ가 음수, 즉 이 선박은 저대로 떠 있다가 50도보다 더 기울게 되면 복원력이 소실돼서 뒤집어진다. 보석원력의 소실 각도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복원력이 가장 큰, 이 복원력이 가장 클 때의 각도를 알 수 있으니까 최대 복원력의 각도도 알 수 있습니다. 기선으로부터 베타센터까지의 거리 km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배수량 등곡선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적 복원성 곡선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4번입니다. 자, 센티미터당 배수톤수 TPC가 20톤이면 이때의 수선 면적은 약 얼마인가? 해수의 비중량은 1.025이다. 자, 해수의 비중량 주어졌죠? TPC 20톤 주어졌죠? 요거 계산하면 바로 이 수선 면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4개 중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본전 곡선의 용도로 옳은 것은, 자, 본전 곡선은 이렇게 선박이 있고 이 선박을
임의의 위치에서 딱 잘랐을 때 그때 이런 횡단면이 있으면 이 횡단 면적의 임의의 흘수 아래 부분에 잠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요 수선면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려서 이때의 수선 면적을 전부 이렇게 그린 것. 요것을 본전곡선이라고 했죠. 용도로 옳은 것은 각 횡단면의 침수 부분 면적 계산. 횡단면의 침수 부분 면적 계산. 이게 바로 본전곡선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25분의 1로 축척한 길이 4m인 모형선의 침수 표면적이 8제곱미터일 때 실선의 침수 표면적은 얼마인가? 자, 모형선의 침수 표면적이 8제곱미터랍니다. 그럴 때 실선의 침수 표면적은 얼마인가? 자, 이 x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침수 표면적의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선박의 길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모형선이 1이라고 했을 때 실선의 길이는 25, 1대 25가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 25분의 1이니까요. 그렇죠. 모형선이 1일 때 실선은 2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길이 비율이고 면적 비율은 1대 제곱의 비율이니까 1의 제곱 대 2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면적 비율은 1의 제곱 대 25의 제곱이 됩니다. 즉 1대 25의 제곱 이게 면적 비율인데 이것은 8대 x가 된다. 자, 요거 풀어보면 요거 두 개 곱한 것은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죠. 즉 x는 8 곱하기 2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4개 중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짤강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